제21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오늘부터 아흐레간 펼쳐집니다. 기업 경기 침체와 청년 유출 등으로 전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입 원목 하역 요금을 놓고 군산 목재협회와 하역사 간 지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재에 나서야 할 해수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등을 신고하는 제도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장려할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어두운 밤 숲속에서 빛을 내는 신비한 곤충이 있죠. 바로 반딧불인데요. 맑고 청정한 무주에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아흐레간의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까만 바탕에 하나 둘 별을 찍어 새기듯 영롱한 초록빛깔 불빛이 피어오릅니다. 때없이 청정한 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반딧불이입니다. 5회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무주 반딧불 축제의 21번째 여정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반딧불이를 손에 올리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는 아이. 엉덩이가 반짝이다니 아이는 놀라고 어른은 새삼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그 좋은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 즐거웠던 그 어린 시절도 떠올리고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신기한 곤충도 있는 거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반딧불이의 먹이인 토종 다슬기 그리고 어린 물고기입니다. 고스란히 남대천 맑은 물가에 놓아주며 반딧불이가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제법 매서운 늦여름의 불볕이지만 따가운 볕이 살갗에 닿기도 전에 시원하게 첨벙대니 더울 새가 없습니다. 물총놀이가 재밌었어요. 신나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 밖에 다음 달 3일까지 아흐레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곤충학자와 동행하는 반디 원정대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반딧불이 생태 탐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8분기 연속 줄기차게 인구가 줄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반면 완주군은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의 가장 번화가인 수송동 상권입니다. 화려한 상점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소비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인은 더할 나위 없이 상권 자체가 많이 빠졌다고 느껴지니까. 조선업에 이어 산단 경기가 침체되면서 근로자들이 대거 군산을 빠져나간 여파가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2년치 분기별 인구를 발표했는데 군산은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8분기 내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들도 인구 감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인구 문제로 웃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완주군 이서면. 6월 말 현재 이곳의 인구는 4년 만에 2.5배나 급등한 15,300여 명. 올해 말 식품연구원 입주를 비롯해 각종 호재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근교에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약 2만 정도까지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외에도 귀농귀촌과 청년정책,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서 봉동읍을 비롯한 완주군의 다른 읍면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8분기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침체와 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군별 명암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 목재협회와 하역사가 수입 원목 하역 요금을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재에 나서야 할 해수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항 5부두와 7부두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원목은 1년에 100톤가량입니다. 인천항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국내 수입량의 35%를 차지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역료 인상을 놓고 목재협회와 하역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역사는 고정비 2%를 포함해 하역료를 3.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조합은 해수부가 올해 하역료 인상률로 제시한 1.5%가 적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인가여율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가율이 2017년에 1.5% 인상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역 요금을 놓고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급기야는 지난달 하역사가 배에서 원목을 옮기는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원목 하역 요금 분쟁은 전국 원목 수입항 가운데 군산항만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는 해묵은 갈등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청은 이에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나서길 꺼리고 있습니다. 하역 요금은 어떤 그 사인 간의 어떤 그런 하주와 하역사 간의 어떤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더 깊이 관여를 할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하역 작업 차질로 원목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470여 개에 이르는 관련 업체가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역 요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등을 신고하는 제도가 생활 속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 장려를 위한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인도가 파손된 현장을 시민이 찍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에 올린 사진입니다. 해당 구청은 이틀 만에 임시 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장애인 불법 주차 차량은 시민이 웹에 올린 사진에 과태료 부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도입된 스마트폰 생활 불편 앱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신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데다가 신고자의 신분도 노출되지 않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웹으로는 12가지 유형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치와 현장 상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민원 처리도 효율적입니다. 위치하고 사진만 잘 올려주시고 내용이 충분하면 훨씬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는 지난 한 해만 240명이 별다른 포상이 없어도 10건 넘게 신고하는 등 신고에 적극적인 시민들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등 부작용 없이 신고를 장려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가능한 한 없애도록 하고 사각지대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 정신은 더 높이면 높일수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 신고 앱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김제시 죽산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또다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 0.008ppm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앞서 지난 20일 실시한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 같은 양의 플루페녹스론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라도는 이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재차 검출된 원인을 찾기 위해 조만간 주변 환경조사 등 정밀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구 등이 타고 100여 제곱미터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비대기가 전기 합선으로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입당하고 6차례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내년 당내 경선 투표권을 주기로 하자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보고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당원을 자기 사람으로 뽑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은 국민참여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율 50% 이하, 유권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앞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성범죄 판결을 받으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출연기관의 결산 회계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규모화해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대기업에 맞서 소상공업계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선도형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원 지원금을 각각 5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전문대학 입시설명회가 내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 비전대 등 도내 8개 전문대와 동서울대학, 서영대학 등 10개 전문대학이 참여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전문대 수시 지원 전략과 대학별 특성화학과 취업 현황 등이 소개되며 각 대학별 홍보 부스에서 상담도 진행됩니다. 주말인 오늘은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익산의 한낮 기온이 29도에 머물고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 동안 쾌청한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